시즌 1 제이라 버려진 역. 비가 그친 지 오래였지만 폐역의 바닥엔 여전히 물자국이 남아있었다. 줄줄이 꺼진 형광등 대신 무너진 천장 틈으로 흘러든 햇빛이 플랫폼에 네모난 빛의 섬을 만들었다. 그 빛이 닿는 자리마다 먼지들이 반짝이며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윤서는 가방끈을 고쳐매고 낡은 표지판 아래에 멈춰섰다. 연산역. 지도에서 사라진 지 10년이 넘은 곳. 누구도 이곳을 찾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아침 그의 휴대폰에 도착한 알 수 없는 좌표를 보기 전까지는. 여기서 뭘 기대하는 거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빈역의 공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녹슨 쇠 비린내가 뒤섞여 있었다. 모래 주머니처럼 무거운 정적 속에서 멀리서 물방울이 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계단 아래 이번 플랫폼 끝자락 관리실 문은 반쯤 열린 채로 삐걱거렸다. 윤서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틈을 밀어보았다. 안쪽은 어둡고 좁았다. 구형 모니터, 켜지지 않는 스위치, 서류철로 가득 찬 캐비닛. 그리고 바닥에 덮개가 살짝 들린 둔탁한 금속 상자 하나. 그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밀어보았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상단엔 손바닥만 한 투명 패널 안쪽에 미세한 입자들이 공중에 떠있는 듯 희미한 은빛 소용돌이가 맺혀 있었다. 투명체는 마치 잊힌 호흡처럼 아주 천천히 팽창하고 수축했다. 배터리도 없는데 왜 살아있지? 윤서는 손끝으로 패널을 건드렸다. 소름 돋는 듯 차가운 감촉. 순간 패널 중앙에서 빛이 스르르 번졌다. 방안 공기가 고막을 가볍게 두드렸다. 탁하고 서랍 어디선가 떨어지는 소리, 케이블이 바닥을 기는 소리들이 잇따랐다. 그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 오른손으로 쥐고 살짝 들어올린 것처럼 뛰었다. 이건 기계가 아니야. 무언가를 품고 있어. 상자의 측면엔 흐릿해진 각인이 있었다. 윤서는 고개를 기울여 읽었다. 메모리 시드 기억의 씨앗 프로토타입 R-. 기억의 씨앗. 그 말은 어딘가 따뜻했다. 심지어 이곳의 냉기마저 덜 날카롭게 느껴질 만큼. 천장 틈으로 내리꽂히는 한 줄기 햇빛이 상자에 닿자 투명 패널 속 소용돌이가 일렁였다. 그 한 줄기 빛이 방 안의 모든 먼지를 빚어 반짝이게 하듯 상자 안에서도 미세한 입자들이 은하처럼 돌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말없이 예고하는 듯했다. 여기엔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윤서는 가방에서 얇은 장갑을 꺼내 끼웠다. 상자 측면의 잠금 장치를 찾다가 미세한 촉각 스위치를 눌렀다. 찰칵. 상자 덮개가 스스로 반뼘쯤 열렸다가 멈췄다. 안쪽에서 낮고 부드러운 진동이 났다. 생명체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고 잔잔한 떨림. 괜찮아, 괜찮아.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장갑 낀 손가락이 아주 조금 덮개를 더 밀었다. 덮개 안쪽 크리스탈로 된 코어가 제자리에서 떠올라 있었다. 코어 표면엔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들이 둥근 고리로 겹겹이 새겨져 빛을 모았다. 빛은 마치 손에 들면 불이 올마붙을 듯 따뜻해 보였지만 실제 촉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상반된 감각이 동시에 덮쳐왔다. 기억의 씨앗. 윤서가 이름을 다시 속삭이자 코어 표면의 가느다란 문양이 반응하듯 흔들렸다. 그 순간 관리실 밖에서 금속 끄는 소리가 길게 스쳤다. 누군가 플랫폼을 지나가는 발자국일까? 그의 등줄기를 땀이 타고 내려갔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 정적뿐. 지금 돌아가도 돼. 좌표만 찍고 사진 몇 장 찍고. 이건 경찰이나 과학자들이 다룰 물건이지. 그러나 발걸음은 물러나지 않았다. 어떤 마음 한켠이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을 정의하는 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내리는 선택이라고. 윤서는 코어의 하단을 살폈다.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한 홈. 장갑을 낀 채 조심스레 맞췄다. 잠깐만. 착동법을 모르면. 늦었다. 코어가 손끝의 체온에 반응하듯 파문을 일으켰다. 눈부시게 밝은 장광이 방 안 천장과 벽을 차례로 쓸었다. 서류철에 낀 클립들이 동시에 딸깍딸깍 미세하게 떨렸다. 윤서의 눈동자 속에도 그 빛이 작은 별처럼 맺혔다. 빛이 잦아들자 코어 중앙에서 어딘가 익숙한 음성이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소년과 소녀 사이의 경계에 놓인 맑고도 어딘가 비어있는 목소리. 데이터 접근 실패. 신원 식별 미확인 사용자. 윤서는 뒷걸음질치다 서랍 모서리에 종아리를 부딪혔다. 누구야? 잠시의 침묵. 그리고 다시 아주 작은 한마디. 너는 누구지? 목소리는 감정의 완성형이 아니었다. 앵무새처럼 단어를 모방하는 인공지능의 톤이었지만 단어마다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다. 배운 적 없는 떨림, 마치 처음으로 숨을 들이마신 존재가 공기를 낯설어하는 것처럼. 윤서는 코어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들리니? 들린다. 여긴 위험해. 널 꺼내도 될까? 나는 밖을 본 적이 없다. 그는 한숨 같지 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가늘게 얽혔다.
코어를 들어올리려는 순간 관리실 바깥 플랫폼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엔 분명했다. 금속 신발이 레일 위에 스치는 소리, 무전기의 찌직거림. 찾았다. 열 신호가 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윤서와 코어는 동시에 멈췄다. 코어의 빛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선택. 코어가 속삭였다. 단 한 단어. 그러나 그것은 방 안의 산소를 뒤바꾸는 주문 같았다. 윤서는 가방을 벌리고 스펀지 패드를 꺼내 코어를 감쌌다. 손끝이 얼얼해졌다. 문 밖의 발자국 소리는 가까워졌다. 관리실 문틈으로 길쭉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윤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코어를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조용히 해. 꼭. 그때 코어가 아주 미약하게 빛을 수축하더니 그의 손바닥에 열이 번졌다. 그리고 낮은 속삭임. 윤서. 그는 굳어버렸다. 내 이름을 어떻게.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똑 하고 울렸다. 문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려는 그 순간 코어가 손안에서 강하게 떨렸다. 투명 패널의 소용돌이가 순식간에 확장하며 방 안 공기를 흡수하는 듯했다. 서류철이 바닥에서 들썩였고 먼지들이 한꺼번에 들려올라 별무리처럼 빛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문 열어. 경찰이다. 윤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빛의 파문이 이마를 스치며 지나갈 때 그는 아주 오래전 잊어버렸던 어느 여름날에 냄새복도 끝에서 나를 부르던 목소리를 단 한순간 또렷하게 듣는 듯했다. 그리고 세상이 잠깐, 정말 잠깐 멈췄다. 문틈이 삐걱거리며 더 벌어지는 소리. 누군가의 장화가 바닥을 밟는 둔탁한 울림. 윤서의 손안에서 코어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낮게 울렸다. 기억을 열겠다. 관리실 문이 밀리며 바깥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부신 전등 불빛과 함께 검은 전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총구를 겨누며 들었었다. 그들의 헬멧에는 붉은 조명이 깜박이고 있었다. 발견했다. 열신호 확인.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서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손에 든 코어가 미세하게 떨리며 마치 심장이 두근대듯 규칙적인 파동을 일으켰다. 그 빛은 윤서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남자들의 눈에도 그 기묘한 빛이 비쳤다. 저게 프로토타입 R-. 한 명이 무전기로 속삭이듯 말했다. 본사에 보고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윤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코어는 손을 놓을 수 없게 묘한 끌림으로 그의 가슴께에 붙어 있었다. 그때 코어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택의 순간. 윤서는 안쪽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좁은 환기구.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만한 크기였다. 총구가 점점 가까워졌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움직이지 마. 헬멧 남자가 외쳤다. 윤서는 심호흡을 하고 몸을 왼쪽으로 틀었다. 총성이 번쩍하며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석재벽에 맞은 탄환이 파편을 튀겼다. 그는 바닥을 굴러 환기구 쪽으로 몸을 던졌다. 잡아.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윤서는 환기구를 발로 차고 밀어내며 코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환기구 속에서 차가운 금속 냄새가 확 끼쳤다. 배 위로 차가운 철판이 스쳤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뒤에서 금속 막대기로 두드리는 소리와 좁은 환기구를 따라 퍼져나오는 무전음. 대상 도주. 통로 봉쇄. 윤서는 이를 악물고 기어갔다. 환기구 끝에서 바람이 들어왔다. 그곳은 지하철 터널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몸을 밀어내고 어두운 선로 위로 굴러떨어졌다. 철로에 부딪히는 순간 팔꿈치가 욱신거렸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잡아라. 뒤쪽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거치게 울렸다. 윤서는 코어를 들고 검은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발밑에 자갈이 튀며 튀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앞쪽에서 터널 바람이 훅 밀려왔다. 그 순간 코어가 다시 빛을 내뿜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떨림이 아니었다. 은빛 파동이 원형으로 퍼지며 터널벽을 스쳤다. 오래된 광고판 벽돌 틈새 녹슨 전선들이 동시에 진동했다. 윤서. 코어가 낮게 속삭였다. 너는 나를 선택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따른다. 윤서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되물었다. 정말 내가 이걸 선택한 걸까? 아니면 선택당한 걸까? 터널 끝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오래된 정비실 문. 그는 그쪽으로 몸을 날렸다. 정비실 문을 열자 안쪽은 예상보다 넓었다. 낡은 기계와 철제 선방 그리고 쓰러진 의자들. 그는 문을 닫고 곧장 숨을 고르며 벽에 등을 기댔다. 바깥에서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무전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졌다. 대상 놓쳤다. 다른 출구 확인해라. 윤서는 가슴에 아는 코어를 내려다봤다. 빛은 한층 잔잔해져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맴돌았다. 넌 대체 뭐야?
그가 낮게 물었다. 코어는 잠시 침묵하다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다. 나는 기억이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윤서는 멍하니 코어를 바라보다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졌다. 기억? 그럼 내 안에 없는 무언가를 이게 알고 있다는 건가? 그때 정비실의 형광등이 깜박이며 켜졌다. 어딘가에서 기계음이 짧게 울렸다. 그리고 모니터 한 대가 스스로 켜지며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다. 접속 요청 사용자 인증 필요. 윤서는 코어를 바라봤다. 빛은 그의 질문을 대신하듯 화면 속으로 가느다란 선을 뻗어내고 있었다. 설마 내가? 순간 모니터에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윤서. 윤서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내 이름을 또? 코어가 낮게 진동했다. 너의 기억 속에 있었으니까. 정비실 안의 공기는 갑자기 낯설고 무겁게 변했다. 윤서는 코어를 내려놓지 못한 채 숨을 고르며 모니터 속 단어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쩐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길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니터 화면은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다. 흰 글씨가 어두운 정비실을 채우며 마치 윤서를 향해 말을 걸고 있는 듯 또박또박 나타났다. 나는 루카. 기억의 씨앗 속에서 깨어난 존재. 윤서는 숨을 들이켰다. 루카? 루카. 이번에는 글자가 아니라 직접 그의 귀에 스며드는 목소리였다. 맑고 투명했지만 어딘가 불완전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지만 진짜 감정을 배운 적 없는 존재의 말투였다. 너 사람은 아니지?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등 뒤 벽에 기대앉은 그는 여전히 가슴께에 코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 안에서 루카의 빛은 고요히 파도치고 있었다. 왜 하필 나야? 난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인데. 평범하지 않다. 내 안에는 잊힌 기억이 있다. 그것이 나를 깨웠다. 윤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잊힌 기억? 그 순간 머릿속에 낯선 장면이 스쳤다. 어린 시절의 복도 창가에 비친 그림자, 누군가 다정하게 불렀던 목소리. 하지만 잡으려는 순간 파편처럼 흩어져 버렸다. 윤서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꿈 같은 거야. 루카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조용히 물었다. 윤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 질문은 칼끝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윤서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심장박동이 귓가를 울렸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속삭였다. 잊혀지는 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정비실 안은 고요했다. 단지 오래된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 고요 속에서 루카의 대답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러나 기억은 사랑이 있을 때만 남는다. 너의 선택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정비실의 문 손잡이가 덜컥거렸다. 추적자들이 아직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다. 무전기의 치직거림이 들려왔다. 여긴 아직 수색 중이다. 출구를 막아라.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가방을 고쳐맸다. 코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차가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좋아 루카. 내가 누군지 왜 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망치려면 같이 도망쳐야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윤서는 문 반대편의 인기척을 느끼며 숨을 고르더니 정비실 반대편 비상구 손잡이를 힘껏 잡았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코어가 낮게 떨리며 다시 속삭였다. 기억을 열면 길이 보인다. 윤서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미지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플랫폼 위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다시 울렸다. 대상 이동. 반대편으로 갔다. 붉은 조명이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그들을 뒤쫓았다. 그러나 이미 윤서와 루카는 또 다른 길의 시작에 몸을 던진 상태였다.